당장 버려. 바보년이 또 골칫거리를 가져왔어. 정부인의 고함이 안채를 울립니다. 눈보아치는 한겨울밤 바보 여종. 복녀가 떨리는 손으로 갓난 아기를 품에 안고 있습니다. 아님이 아기는 얼어 죽을 것입니다. 그게 우리와 무슨 상관이냐. 당장 다시 갖다 버려. 그 순간 사랑채에서 한 사회가 걸어 나옵니다. 김진사대의 외아들 25살 노총각 한결입니다. 어머님, 한결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단호했습니다. 아기를 버리시면 저도 이 집을 떠나겠습니다.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를 꼭 눌러주시고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 남겨주시면 그곳에 행운이 가득하길 기원하겠습니다. 그럼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그날은 첫 달금을 며칠 앞둔 추운 겨울밤이었습니다. 복녀는 뒷산에 나무를 하러 갔다가 이상한 소리를 들었어요. 바람소리, 사이로 들려오는 희미한 울음소리. 처음에는 짐승 소리인 줄 알았지만 가까이 다가가니 눈 속에 묻힌 보다리가 보였습니다. 복녀가 보다리를 열었을 때 그 안에는 갓난 아기가 있었어요. 파랗게 질린 얼굴로 희미하게 숨을 쉬고 있는 아기를 보자 복녀는 생각할 겨를도 없이 품에 안았습니다. 바보라는 소리를 들어도 이 아기만큼은 살려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죠. 복녀는 18살이었지만 마을 사람들은 모두 바보라고 불렀습니다. 말을 더듬고 일도 서툴렀으니까요. 하지만 복녀에게는 누구보다 따뜻한 마음이 있었어요. 길에서 다친 참새를 주워 고쳐주고 군주인 들개에게 밥을 나눠주는 그런 마음 말입니다. 김진사대에서 일한 지 벌써 5년째였습니다. 정부인은 복을 몹시 구박했지만 한결만큼은 달랐어요. 한결은 복녀가 무거운 짐을 나를 때 몰래 도와주고 복녀가 일을 잘못해서 혼날 때면 변명을 해주곤 했죠. 복녀도 알고 있었습니다. 도련님이 자신을 다르게 본다는 것을. 하지만 감히 생각할 수도 없는 일이었어요. 바보 여종과 양반 도련님이라니 그저 도련님의 그 따뜻한 눈빛만으로도 복녀에게는 충분했습니다. 한결아, 내가 무슨 소리를 하는 게냐. 김진사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마침 손님을 접대하고 돌아온 참이었는데 아들의 입에서 나온 말에 기가 막혔어요. 아버님, 저는 진심입니다. 한결이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복녀가 주워온 아기를 버리시면 저도 이 집을 떠나겠습니다. 그리고 평생 장가도 들지 않겠습니다. 정부인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이 미친놈이 내가 장가를 안 들면 우리 집안은 어쩌란 말이냐. 후사는 누가 있고 그것은 어머님께서 선택하실 일입니다. 한결의 목소리는 큰 들림이 없었습니다. 김진사 부부는 서로를 바라보았어요. 외아들이 이렇게 완고하게 나온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복녀는 그 광경을 지켜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도련님이 자신 때문에 아니 아기 때문에 지방과 맞서고 있다니. 복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도련님, 제가 다시 갖다 버리겠습니다. 아니요. 한결이 복녀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복녀가 안고 있는 아기를 내려다 보았어요. 작고 연약한 생명. 이 추운 겨울에 버려진 불쌍한 아기. 복녀, 당신은 잘못한 게 없소. 이 아기도 잘못이 없소. 한결이 아버지를 돌아보았습니다. 아버님, 제가 지난 6번에 과거에서 모두 떨어진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저에게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십시오. 다음 과거에 급제하겠습니다. 그때까지 이야기만 살려주십시오. 김진사는 한숨을 깊게 내쉬었습니다. 아들의 눈빛이 예전과 달랐어요. 무언가 단단하게 결심한 사람의 눈빛이었죠. 요다, 아기는 살리야. 정부인이 소리쳤습니다. 여보, 정신 차리십시오. 입 다물게, 내가 가장이야. 김진사가 손을 들어 정부인을 제지했습니다. 그리고 복녀를 노려보며 말했어요. 하지만 복녀, 너는 이제부터 밥을 반으로 줄이겠다. 그리고 일은 2배로 늘린다. 내가 주워온 것이니 내가 책임져라. 예. 마님 복녀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밥이 줄고 일이 늘어도 괜찮았어요. 이 아기를 살릴 수 있다면. 한결은 복녀를 바라보았습니다. 준 겨울밤 떨리는 몸으로 아기를 꼭 안고 있는 복녀의 모습이 한결의 가슴을 울렸어요. 한결은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복녀를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언젠가는 꼭 복녀를 지켜 주겠다고 다짐했죠. 그날 밤 복녀는 헛간에서 아기를 재웠습니다. 자신의 옷을 벗어서 아기를 감싸고 밤새 아기를 품에 안고 떨었어요.
아기는 복녀의 온기 속에서 조금씩 기운을 회복했습니다. 한결은 사랑채에서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창문 너머로 보이는 헛간의 희미한 몰빅. 저 안에서 복녀가 아기를 돌보고 있을 거예요. 한결은 몰래 자신의 이불을 들고 헛간으로 향했습니다. 한결이 헛간 문을 조용히 열었어요. 도련님, 복녀가 놀라 일어났습니다. 이걸 쓰시오. 한결이 이불을 내밀었습니다. 아기가 추울 것이오. 도련님, 이러시면 안 됩니다. 나는 사랑채에 이불이 하나 더 있어. 한결이 이불을 복녀 옆에 놓고 돌아서려다가 잠시 멈췄습니다. 복녀, 내가 꼭 지켜줄 것이오. 당신과의 아기를. 복녀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도련님의 따뜻한 말 한마디가 추운 겨울보다 더 깊이 복녀의 가슴에 스며들었어요. 이렇게 해서 작은 생명 하나가 김진사대에게 들어왔습니다. 아무도 몰랐죠. 이 아기가 훗날 조선 최고의 천재가 될 것이라는 것을. 그리고 바보 여종 복례와 낙방생 한결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것이라는 것을. 그날 이후로 복녀의 일상은 더욱 고되어졌습니다. 정부인은 약속대로 복녀의 밥을 배우러 줄였고 일은 2배로 늘렸어요. 새벽 일찍 일어나 우물에서 물을 길어오고 방마다 불을 떼고 마당을 쓸고 빨래를 하고 밥을 짓고 춤 돌릴 틈이 없었죠. 그런데도 복녀는 아기를 돌보는 일만큼은 소홀려 하지 않았습니다. 밤낮주로 아기에게 젖동량을 다니고 따뜻한 물로 아기를 씻기고 밤새 아기를 품에 안고 재웠어요. 복녀는 아기에게 석이라는 이름을 지어 주었습니다. 돌처럼 단단하게 자라는 뜻이었죠. 복녀 또 게으름을 피우고 있구나. 정부인이 마당으로 나와 소리쳤습니다. 복녀가 잠깐 서기를 재우고 있는 틈을 놓치지 않았어요. 마님, 죄송합니다. 복녀가 허겁지겁 일어났습니다. 서기가 깜짝 놀라 울음을 터뜨렸죠. 저 울음소리 좀 봐라. 집안이 시끄러워 죽겠다. 내가 주워온 것이니 내가 조용히 시켜. 정부인은 매일같이 복을 구박했습니다. 다른 하인들도 복녀를 비웃었어요. 바보가 주워온 상어 새끼를 키운다니 참 가소롭구만. 저 아기도 나중에 바보가 되겠지. 복녀는 그런 말들을 들어도 참았습니다. 서기만 건강하게 자라준다면 그것으로 충분했으니까요. 한결은 그런 복녀를 몰래 지켜봤습니다. 복녀가 밥을 제대로 못 먹는 것을 알고 자신의 밥을 덜어 몰래 헛간에 두고 갔어요. 복녀가 빨래를 하다 손이 트면 약을 구해다 문 앞에 놓아두었죠. 어느 날 밤 복녀가 헛간에서 석기를 재우고 있을 때였습니다. 문이 조용히 열리더니 한결이 들어왔어요. 도련님, 복녀가 놀라서려 했지만 한결이 손을 들어 제지했습니다. 앉아 있으시오. 서기가 깰 수 있어. 한결이 복녀 옆에 앉았습니다. 작은 석기가 복녀의 품에 안겨 새근새근 잠들어 있었어요. 복녀 고생이 만수. 아닙니다. 도련님, 밥은 제대로 먹고 있어. 복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정부인이 준 답으로는 배를 채울 수 없었거든요. 하지만 도련님께 걱정을 끼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한결은 품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따뜻한 주먹밥이었어요. 이걸 드시오. 제가 몰래 가져온 것이요. 도련님, 이러시면 안 됩니다. 나는 사랑채에서 충분히 먹었어. 한결이 복녀의 손에 주먹밥을 쥐어 주었습니다. 복녀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도련님, 왜 저 같은 여종에게 이러시는 겁니까? 한결은 잠시 망설이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복녀, 나는 당신이 좁수. 복녀가 깜짝 놀라 한결을 쳐다봤습니다. 도련님의 얼굴이 어둠 속에서도 붉어진 게 보였어요. 당신의 따뜻한 마음이 좁에 순수한 눈빛이 좁소. 언젠가 꼭 당신과 함께하고 싶소. 도련님, 안 됩니다. 저는 바보 여종입니다. 신분이 무슨 상관이요. 내 마음은 이미 정해졌어. 한결이 복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복녀는 떨렸어요. 도련님의 손이 이렇게 따뜻한 줄 몰랐죠. 복녀, 내가 다음 과거에 꼭 급제하겠소. 그리고 당신과 혼인하겠소. 그때까지 기다려 주시겠소. 복녀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기쁨인지 슬픔인지 알 수 없는 눈물이었어요. 도련님, 제가 도련님을 기다릴 자격이 있을까요? 있어! 누구보다도 한결이 복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서로의 마음을
확인했습니다. 신분이라는 높은 벽이 있었지만 두 사람의 마음은 이미 하나였죠. 석기는 그 따뜻한 분위기 속에서 평화롭게 잠들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그리 호락호락하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정부인이 복녀를 불러 세웠어요. 복녀, 내가 도련님과 무슨 짓을 하고 있다는 소문이 들리던데 마님 그런 일 없습니다. 거짓말 마라. 내가 다 알고 있다. 천한 것이 감히 도련님을 넘보다니. 정부인이 복녀의 뺨을 때렸습니다. 복녀는 쓰러졌지만 울지 않았어요. 도련님께 피해가 갈까봐 두려웠죠. 앞으로 도련님께 함부로 접근하지 마라. 너는 그저 종일 뿐이다. 알겠느냐? 예, 마님. 복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도련님을 생각했어요. 도련님이 기다려달라고 했으니 복녀는 기다릴 것입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그날 밤 한결은 정부인과 마주쳤습니다. 어머님 복녀를 때리셨다면서요. 그래, 때렸다. 전한 것이 내게 함부로 접근했으니 당연하지. 어머님, 복녀는 잘못이 없습니다. 제가 먼저 다가간 것입니다. 정부인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한결아, 정신 차려라. 내가 복녀, 같은 여종과 혼인할 수는 없다. 제가 과거에 급제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건 아버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제가 급제하면 복녀와의 혼인을 허락하신다고 한결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정부인은 할 말을 잃었어요. 남편이 한 약속을 물을 수는 없었으니까요. 여다. 하지만 내가 급제하지 못하면 복녀를 이 집에서 내보낼 것이다. 어머님, 이것이 내 조건이다. 한결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이제 물러설 수 없었어요. 반드시 급제해야 했습니다. 복녀를 위해서, 서기를 위해서, 그리고 자신의 미래를 위해서가 새이 되던 해봄이었습니다. 복녀는 여전히 고된 일을 하며 석기를 키웠고 한결은 과거 공부에 매진했어요. 한결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글방에 틀어박혀 사서 삼경을 읽었습니다. 어느 날 복녀가 서기를 데리고 한결의 글방 앞을 지나가게 되었어요. 서기는 걸은 마을 뗀 지 얼마 안 된 아이였지만 호기심이 많았죠. 어머이, 저게 뭐예요? 저기가 글방을 가리켰습니다. 안에서 한결이 큰 소리로 책을 읽고 있었어요. 저기는 도련님께서 공부하시는 곳이란다. 공부가 뭐예요? 글을 읽고 배우는 거란다. 복녀가 석기를 안아 올리려는 순간 서기가 글방 안으로 뛰어 들어갔습니다. 석기야, 안 돼! 복녀가 황급히 쫓아갔지만 서기는 이미 한결 곁에 앉아 있었어요. 도련님, 죄송합니다. 석기가 괜찮. 한결이 웃으며 서기를 바라봤습니다. 서기는 책상 위에 책을 신기한 듯 쳐다봤어요. 서기, 이게 뭔지 아느냐? 몰라요. 이건 천자문이란다. 글자를 배우는 책이지. 한결이 천자문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천지현, 우주홍황. 석기는 조용히 듣고 있었습니다. 한결은 별 생각 없이 계속 읽었어요. 복녀도 서기가 조용히 있는 것에 안심하며 지켜봤죠.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한결이 천자문을 다 읽고 책을 덮자 서기가 입을 열었어요. 천지현황, 우주혼광, 일월령츠, 신수열장. 한결과 복녀는 깜짝 놀랐습니다. 석기가 방금 들은 천자문을 그대로 외우고 있는 거예요. 서기야, 너 어떡해? 복녀가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한결도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서기를 바라봤어요. 서기, 다시 한번 해보겠느냐? 네. 서기는 천자문 전체를 줄줄 외웠습니다. 한자도 틀리지 않고요. 한결은 소름이 돋았어요. 새 사라가 한 번 들은 것을 완벽하게 온다니. 봄이 아이는 보통 아이가 아니요. 도련님, 저도 믿을 수가 없습니다. 한결은 그날부터 서기를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아침 서기는 한결의 글방으로 왔어요. 한결이 읽어주는 것을 단번에 외웠고 질문을 하면 놀라운 답을 내놓았죠. 저기가 5살이 되었을 때 한결은 확신했습니다. 이 아이는 천재라고. 복녀 서기는 이미 천자문을 완벽히 때웠소. 이제 사서삼경을 배우고 있어. 도련님, 정말입니까? 정말이요. 5살에 이런 아이는 본 적이 없소. 소문은 금방 퍼졌습니다. 김진사 댁에 바보 여종이 주워온 아이가 천재라는 소문이요.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씩 찾아와 석기를 구경했어요. 정부인도 소문을 들었습니다. 처음에는 믿지 않았지만 직접 석기를 시험해보고는 입을 다물지 못했죠. 석이야, 내가 정말 사서 삼경을 아느냐? 네, 할머니. 그럼 논너 첫
구절을 말해보거라. 하기 시습지. 불이었고 섞이는 논어를 줄줄 외웠습니다. 정부인은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어요. 이런 제목이 정부인의 눈에 탐욕이 어렸습니다. 만약 이 아이를 양자로 삼는다면 집 안에 영광이 될 것입니다. 한결아. 정부인이 한결을 불렀습니다. 서기를 우리 집 양자로 삼는 게 어떻겠느냐. 어머님, 그건 안 됩니다. 왜 안 되느냐. 저 아이는 버려진 아이다. 복녀가 주었을 뿐이지 석기는 봉의 아들입니다. 한결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복녀가 목숨 걸고 키운 아이입니다. 그 누구도 석기를 빼앗을 수 없습니다. 정부인은 화가 났지만 한결의 단호한 태도에 물러섰어요. 그날 밤 한결은 복녀를 찾아갔습니다. 복녀석을 잘 지켜야 하오. 도련님, 무슨 일이십니까? 어머님께서 석기를 양자로 삼으려 하시오. 하지만 나는 절대 허락하지 않을 것이오. 복녀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석기를 빼앗길 수도 있다는 생각에 두려웠어요. 도련님, 제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복녀, 들으시오. 한결이 복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나는 당신과 혼인하겠소. 그리고 서기를 우리 아들로 키우겠소. 그러니 조금만 기다려 주시오. 도련님, 복녀 나를 믿으시오. 내가 반드시 급제해서 당신과 석기를 지켜내겠소. 복녀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도련님의 진심이 느껴졌어요. 복녀도 결심했죠. 도련님을 끝까지 믿고 기다리겠다고. 석기는 헛간에서 그 모든 것을 지켜봤습니다. 어린 나이였지만 석이는 알고 있었어요. 어머니 복녀와 아버지 한결이 자신을 지키기 위해 싸우고 있다는 것을 석기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커서 꼭 두 분께 보답하겠다고. 석이가 7살이 되던 해 한결은 7번째 과거 시험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한결은 3살이 되었고 복녀는 24살이 되었어요. 세월이 흘렀지만 두 사람의 마음은 변하지 않았죠. 김진사는 한결을 불러 세웠습니다. 한결아, 이번이 마지막 기회다. 예. 아버님, 내가 이번에도 떨어지면 복녀와의 혼인은 없다. 그리고 서기도 이 집에서 내보낼 것이다. 한결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아버지의 말씀은 진심이었어요. 아버님, 제가 반드시 급제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김진사가 무거운 표정으로 말을 이었습니다. 한양에서 사람이 왔다. 이 판서라는 분이 서기를 양자로 삼고 싶다고 하시더구나. 무슨 말씀이십니까? 한결이 벌떡이 일어났습니다. 이 판서는 큰 권력가다. 서기를 양자로 주면 우리 집안도 덕을 볼 것이다. 그리고 이 판서의 딸 연호, 아가씨를 내 아내로 맞이하겠다고 하셨다. 아버님, 저는 복녀와 혼인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건 내가 급제했을 때 이야기다. 내가 급제하지 못하면 이 판서의 제안을 받아들일 것이다. 한결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이제 정말 물러설 곳이 없었어요. 며칠 후 정부인이 복녀를 불러 세웠습니다. 복녀, 너는 이제 서기를 포기해야 한다. 마님,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이 판서라는 분이 석기를 양자로 삼으시겠다고 하셨다. 석기에게는 더 없이 좋은 기회다. 안 됩니다. 서기는 제 아들입니다. 복녀가 처음으로 정부인에게 맞았습니다. 뭐 내가 감히 정부인이 복녀를 때리려 했지만 복녀는 피하지 않았어요. 마님, 저를 때리셔도 좋습니다. 하지만 서기만큼은 제가 포기할 수 없습니다. 정부인은 복녀의 눈빛에서 강한 의지를 봤습니다. 바보 여종이라고 무시했던 복녀가 이렇게 단단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처음 깨달았어요. 한편 한양에서는 이판서가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판서는 서기의 천재성에 대한 소문을 듣고 욕심이 생겼어요. 저 아이를 양자로 삼아 과거를 보게 하면 집안의 영광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죠. 연화야, 이 판서가 딸을 불렀습니다. 연화는 22살의 총명한 아가씨였어요. 예, 아버님, 며칠 후에 너와 함께 김진사 댁에 갈 것이다. 그곳에 천재 아이가 있다는구나. 천재 아이요. 그래, 그 아이를 우리 집 양자로 삼을 것이다. 그리고 너는 그 집 도련님 한결과 혼인하게 될 것이다. 연화는 놀랐습니다. 아버님, 저는 모르는 사람과 혼인하기 싫습니다. 조용히 해라. 이것은 집안을 위한 일이다. 이 판서는 딸의 반대를 무시했습니다. 연화는 마음이 무거웠지만 아버지의 명을 거역할 수 없었어요. 며칠 후 이판서 일행이 김진사대에게
도착했습니다. 화려한 감마와 수많은 하인들이 함께였죠. 김진사 부부는 권력가의 방문에 긴장했습니다. 이판서 어른 어서 오십시오. 김진사가 정중히 맞이했습니다. 허허, 멀리서 왔으니 편에 대해 주시오. 이 판서는 거만한 태도로 안으로 들어왔어요. 연화는 아버지를 따라 들어가며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석이라는 아이를 보고 싶소. 예, 곧 데려오겠습니다. 복녀가 석이를 데리고 왔습니다. 석이는 7살이었지만 또래보다 영리해 보였어요. 석이야, 인사드려라. 예, 어머니, 석기가 이 판서에게 절을 했습니다. 이 판서는 석기를 자세히 살폈어요. 내가 사서 삼경을 안다지. 예, 어르신. 그럼 맹자의 첫 구절을 말해 보거라. 맹자 겨냥해왕. 석기는 막힘없이 맹자를 외웠습니다. 이 판서의 눈이 빛났어요. 대단하구나. 이런 제목은 처음 보는구나. 이 판서는 흡족한 표정으로 김진사를 바라봤습니다. 김진사 제안은 이럽소. 석기를 제 양자로 주시오. 그 대신 제 딸 연화를 한결 도련님과 혼인시키겠소. 그리고 거에게 예물도 드리겠소. 김진사와 정부인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권력가와 연결되고 거에게 예물까지 받을 수 있다니 좋은 제안이십니다. 하지만 한결의 의견을 들어 봐야겠습니다. 당연하지요. 한결이 사랑채에서 나왔습니다. 연화를 본 순간 한결은 약간 놀랐어요. 연화는 정말 아름다운 아가씨였으니까요. 한결 도련님이시군요. 연화가 공손히 인사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한결도 인사를 받았습니다. 이 판서가 한결에게 제안을 설명했어요. 한결은 조용히 듣고 있다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죄송하지만 저는 그 제안을 받아들일 수 뭐라고? 이 판서가 놀라 물었습니다. 저기는 복녀의 아들입니다. 그 누구에게도 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미 마음에 둔 사람이 있습니다. 한결아. 정부인이 소리쳤지만 한결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어머님, 제 마음은 이미 정해졌습니다. 연화는 한결의 눈빛을 봤습니다. 그 눈빛에는 확고한 의지가 담겨 있었어요. 연화는 문득 궁금해졌습니다. 한결이 마음에 둔 사람은 누구일까? 이 판서는 화가 났지만 당장 어쩔 수 없었습니다. 대신 며칠간 김진사대에게 머물며 한결을 설득하기로 했어요. 김진사 와정부인도 이 판서의 제안을 받아들이기를 바랐죠. 한결아, 정신 차려라. 정부인이 한결을 따로 불렀습니다. 이 판서는 큰 권력가다. 연어 아가씨와 혼인하면 내 앞날이 화하다. 어머님, 저는 복녀와 혼이 나겠습니다. 복녀 바보 여종 말이냐. 내가 미쳤구나. 어머님, 신분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마음이 중요합니다. 정부인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아들이 너무 고집스러웠죠. 한편 연화는 김진사 댁을 둘러보며 이상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하인들이 수군대는 소리가 들렸어요. 도련님이 바보 여종을 좋아하신다니 참 복녀인가. 그래도 착하긴 하지. 연화는 복녀라는 이름을 기억했습니다. 한결이 마음에 둔 사람이 바보, 여종이라니. 연화는 복녀를 직접 보고 싶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연화는 홀로 마당을 거닐다가 헛간 근처에서 복녀를 발견했어요. 복녀는 석이에게 밥을 먹이고 있었습니다. 석기가 밥을 흘리자 복녀는 웃으며 닦아주었죠. 석이야, 천천히 먹어라. 예, 어머니. 연화는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복녀의 얼굴은 수수했지만 석이를 바라보는 눈빛이 너무나 따뜻했어요. 진짜 어머니의 눈빛이었죠. 그때 한결이 나타났습니다. 봉석이, 잘 먹고 있구나. 도련님. 복녀가 얼굴을 붉혔습니다. 한결은 품에서 무언가를 꺼냈어요. 약과였습니다. 저기 이거 먹어라. 고맙습니다. 아버지. 석이가 밝게 웃으며 약과를 받았습니다. 한결은 복녀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어요. 복녀, 걱정 마시오. 내가 꼭 지켜줄 것이오. 도련님. 연화는 그 장면을 보며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저 세 사람은 이미 가족이었어요. 피가 아니라 마음으로 이어진 진짜 가족. 연화는 돌아서서 자신의 처소로 향했습니다. 마음이 복잡했어요. 며칠 후 연화는 몰래 한결의 글방 근처를 지나다가 신기한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석이가 한결에게 무언가를 가르치고 있었어요. 아버지, 이 구절은 이렇게 해석하시면 됩니다. 석이야, 내가 나보다 훨씬 낫구나. 한결이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아버지, 그렇지 않습니다. 아버지는 저보다 훨씬 훌륭하십니다. 서기야. 아버지 제가 도와드릴게요. 이번 과거에 꼭 급제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어머니와 혼인하실 수 있잖아요. 10살 아이의 입에서 나온 말이었지만 너무나 진지했습니다. 한결은 서기를 끌어 안았어요. 고맙다, 서기야. 연화는 그 모습을 보며 눈물이 났습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아들이 아버지를 가르치고 있었어요. 그런데도 두 사람 사이에는 진한 사랑이 흐르고 있었죠. 그날 밤 연는 아버지를 찾아갔습니다. 아버님, 왜 그러느냐 연화야. 아버님, 저는 이 혼담을 원치 않습니다. 이 판서가 눈을 부릅습니다. 무슨 소리냐. 한결 도련님의 마음은 이미 다른 곳에 있습니다. 그리고 서기에게도 진짜 가족이 있습니다. 그게 무슨 상관이냐. 천재 아이를 우리 집안으로 들이는 것이 중요하다. 아버님, 그건 욕심입니다. 연화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저 세 사람은 이미 완벽한 가족입니다. 우리가 끼어들 자리가 없습니다. 이 판서는 화가 났지만 딸의 눈빛이 진지했어요. 연화야, 내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알겠다. 하지만 이것은 집안을 위한 일이다. 아버님, 집안의 영광보다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입니다. 이 판서는 딸의 말에 할 말을 잃었습니다. 다음 날 이 판서는 다시 한번 한결을 설득하려 했습니다. 한결 도련님, 잔을 다시 생각해 보시오. 석기를 제 양자로 주시면 그 아이에게 최고의 교육을 시켜 드리겠수. 이 판서님, 석기에게는 이미 가족이 있습니다. 한결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석기의 어머니는 복녀입니다. 그리고 저는 복녀와 혼인하여 석기의 아버지가 될 것입니다. 바보 여종과 혼인한다고. 예, 그렇습니다. 한결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이 판서는 화를 참지 못하고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어요. 조수, 후회하지 마시오. 이 판서는 분노하며 김진사 댁을 떠나려 했습니다. 하지만 김진사와 정부인은 여전히 판서의 제안을 받아들이고 싶었어요. 두 사람은 몰래 계획을 세웠습니다. 여보, 한결이 저렇게 고집을 부리는데 어떻게 해야겠소? 복을 다른 곳으로 팔아버리면 됩니다. 정부인의 눈에 아기가 어렸습니다. 복녀만 없으면 한결도 마음을 바꿀 것입니다. 하지만 한결이 가만히 있지 않을 텐데 그때는 이미 늦었을 것입니다. 며칠 후 정부인은 복녀를 불러 세웠습니다. 복녀, 너를 다른 집으로 보낼 것이다. 마님, 무슨 말씀이십니까? 너는 내일 아침 짐을 싸라. 멀리 떨어진 양반댁으로 갈 것이다. 복녀는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서기와 도련님을 떠나야 한다니. 마님, 제발 서기만큼은 저기는 이 집에 남는다. 너만 가는 것이다. 복녀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마님, 제발 저를 보내지 마십시오. 하지만 정부인은 단호했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서기가 울며 한결을 찾아왔어요. 아버지 어머니를 보내신다고 합니다. 한결은 즉시 정부인을 찾아갔습니다. 어머님, 복녀를 어디로 보내신다는 겁니까? 한결아, 이것은 나를 위한 일이다. 복녀만 없으면 너도 정신을 차릴 것이다. 어머님, 한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복녀를 건드리시면 저도 이 집을 떠나겠다고. 내가 감히 어머님, 저는 진심입니다. 한결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복녀를 보내시면 저는 복녀와 함께 이 집을 떠나겠습니다. 그리고 과거도 포기하겠습니다. 정부인은 아들의 눈빛을 봤습니다. 농담이 아니었어요. 한결은 정말로 모든 것을 포기할 각오가 되어 있었죠. 한결아, 너 정말 어머님, 저는 복녀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그 순간 연화가 나타났습니다. 무인, 잠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연어 아가씨. 연는 정부인 앞에 서서 조용히 말했습니다. 부인께서는 한결 도련님을 위한다고 하시지만 사실은 도련님을 불행하게 만들고 계십니다. 무슨 소리요? 한결 도련님의 마음은 이미 복녀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석희에게는 복녀가 진짜 어머니입니다. 연화가 며칠간 지켜본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며칠간 이 댁을 지켜봤습니다. 서기가 한결 도련님을 가르치는 모습도 봤고 복녀가 두 분을 뒷바하지 않은 모습도 봤습니다. 연화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 세 사람은 이미 완벽한 가족입니다. 피가 아니라 마음으로 이어진 진짜 가족이지요. 정부인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부인께서 복녀를 보내시면 한결,
도련님도 떠나실 것입니다. 그리고 서기도 평생 부인을 원망할 것입니다. 연화가 정중히 절을 했습니다. 저는 물러나겠습니다. 한결 도련님과의 혼담을 거절하겠습니다. 연어 아가씨, 한결이 놀라 외쳤습니다. 연화는 한결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어요. 도련님 복녀를 소중히 여기십시오. 그리고 서기를 잘 키우십시오. 연화는 돌아서서 이 판서를 찾아갔습니다. 아버님, 저는 내 혼담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연화야, 아버님, 제발 욕심을 거두어 주십시오. 연화가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저 세 사람을 그냥 두십시오. 저들에게는 이미 서로가 있습니다. 이 판서는 딸의 눈에서 눈물을 봤습니다. 딸이 이렇게까지 간청한 적이 없었어요. 알겠다. 이 판서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우리는 떠나겠다. 다음 날 아침이 판서 일행은 김진사 댁을 떠났습니다. 연화는 떠나기 전에 복녀를 찾아갔어요. 아가씨 한결 도련님을 잘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서기도 연화가 복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가씨는 왜 이러십니까? 당신이 부럽습니다. 복녀, 연화가 미소 지었습니다. 당신에게는 진짜 사랑이 있으니까요. 연화는 돌아서서 떠났습니다. 복녀는 연화의 뒷모습을 보며 눈물을 흘렸어요. 이 판서 일행이 떠나자 김진사 댁은 조용해졌습니다. 정부인도 더 이상 복녀를 괴롭히지 않았어요. 아들의 단호한 태도와 연어의 말에 마음이 움직였던 것이죠. 한결은 복녀를 찾아갔습니다. 복녀, 이제 괜찮소. 도련님, 이제 아무도 우리를 갈라놓을 수 없소. 내가 과거에 급제하기만 하면 한결이 복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복녀, 조금만 더 기다려주시오. 예, 도련님, 저는 평생이라도 기다리겠습니다. 서기는 두 사람을 보며 웃었습니다. 이제 정말로 가족이 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이 판서 일행이 떠난 후 한결은 과거, 준비해온 힘을 쏟았습니다. 서기도 아버지를 돕기 위해 매일 함께 공부했어요. 서기는 10살이었지만 이미 한결보다 학문이 깊었죠. 아버지, 이 부분은 이렇게 풀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석기가 책을 가리키며 설명했습니다. 서기야, 너는 정말 대단하구나. 한결이 아들을 보며 미수 지었어요. 아버지도 충분히 훌륭하십니다. 다만 시험에서 긴장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구나. 아버지, 이번에는 제가 가르쳐드린 방법대로 해보세요. 긴장하지 마시고 차분하게 답안을 쓰시면 됩니다. 석기는 한결에게 시험 요령까지 가르쳐 주었습니다. 한결은 서기의 가르침을 받으며 조금씩 자신감을 되찾아갔어요. 복녀는 두 사람을 뒷바라지했습니다. 밤낮으로 정성껏 지어주고 옷을 깁고 두 사람이 공부할 수 있도록 조용한 환경을 만들어 주었죠. 복녀 고맙. 한결이 복녀에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없었다면 나는 이렇게 공부할 수 없었을 것이요. 도련님, 저는 그저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할 뿐입니다. 복녀, 내 꼭 급제해서 당신과 혼인하겠수. 한결이 복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복녀는 얼굴을 붉혔어요. 서기는 그 모습을 보며 흐뭇하게 웃었습니다. 드디어 과거 시험날이 다가왔습니다. 한결은 31살이었고 이번이 7번째 시험이었어요. 복녀와 서기는 한결을 배하며 100일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도련님 꼭 급제하십시오. 복녀 걱정 마시오. 내가 반드시 돌아오겠소. 한결은 한양으로 향했습니다. 시험장에서 한결은 석기가 가르쳐준 대로 차분하게 문제를 풀었어요. 긴장하지 않고 자신이 아는 것을 최대한 표현했죠. 시험이 끝난 후 한결은 묘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번에는 뭔가 다르다는 느낌이었어요. 며칠 후 합격자 발표가 났습니다. 한결은 떨리는 마음으로 방을 확인했어요. 그리고 그 순간 김한결 을과 장원, 한결의 이름이 가장 위에 적혀 있었습니다. 을과 장원 한결은 믿을 수가 없었어요. 제가 급제했습니다. 장원으로 한결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21살 7번째 도전 만에 드디어 급제한 것이죠. 그것도 을과 장원으로. 조식은 금방 김진사 댁에 전해졌습니다. 마님 도련님께서 급제하셨답니다. 을과 장원으로 하인이 달려와 외쳤습니다. 김진사와 정부인은 기뻐서 어쩔 줄 몰랐어요. 복녀와 서기는 서로 껴안고 울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께서 급제하셨어요. 이야, 정말 다행이구나. 며칠 후 한결이 돌아왔습니다. 마을 전체가 들썩였어요.
김진사대의 도련님이 을과 장원으로 급제했다니. 한결은 집에 도착하자마자 아버지를 찾아갔습니다. 아버님, 제가 급제했습니다. 한결아, 정말 잘했다. 김진사가 아들을 끌어놨습니다. 아버님, 이제 저와 복녀의 혼인을 허락해 주십시오. 김진사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약속은 약속이었어요. 알겠다. 혼례를 준비하겠다. 정부인도 더 이상 반대할 수 없었습니다. 한결이 장원으로 급제했고 약속을 지켜야 했으니까요. 며칠 후 김진사대에서는 전례 없는 혼례가 열렸습니다. 양반 도련님과 바보 여종의 혼례. 마을 사람들이 모두 신기해하며 구경을 왔어요. 복녀는 신부 옷을 입고 떨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정말 예쁘세요. 서기가 복녀를 보며 말했습니다. 서기야, 어머니가 정말 도련님과 혼인해도 되는 걸까? 당연하죠. 어머니, 아버지께서 얼마나 어머니를 사랑하시는데요. 콜레식이 시작되었습니다. 한결은 복녀를 보는 순간 가슴이 벅차 올랐어요. 복녀 당신을 기다린 10년이 하나도 아깝지 않소. 한결이 속삭였습니다. 복녀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행복한 눈물이었어요. 두 사람은 서로를 향해 절을 올렸습니다. 서기는 그 모습을 보며 환하게 웃었어요. 이제 정말로 가족이 된 것이죠. 혼례가 끝난 후 한결은 서기를 불렀습니다. 석기야, 이제 너는 정식으로 내 아들이다. 아버지, 석기야, 고맙다. 내가 나를 가르쳐주지 않았다면 나는 급제하지 못했을 것이다. 아버지, 저야말로 고맙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가 저를 키워 주셨으니까요. 세 사람은 서로를 끌어안았습니다. 바보 여종, 낙방생, 버려진 악기였던 세 사람이 이제는 진짜 가족이 된 것이죠. 한결과 복녀의 혼인 후세 사람의 삶은 병원해졌습니다. 한결은 승정원 주소로 벼슬기에 나아갔고 복녀는 정식으로 양반 부인이 되었어요. 서기는 한결과 복녀의 아들로 호적에 올랐죠. 정부인은 며느리가 된 복녀 앞에서 처음으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복녀야, 아니 며느리. 어머님, 복녀가 정중히 인사했습니다. 내가 그동안 너를 괴롭혔구나. 용서해다오. 정부인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복녀는 정부인의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님, 다 지나간 일입니다. 이제는 가족이니까요. 복녀의 따뜻한 말에 정부인은 더욱 눈물을 흘렸습니다. 세월이 흘러 석기가 13살이 되었을 때 한결은 서기에게 말했습니다. 서기야, 이제 너도 과거를 준비해야 하지 않겠느냐. 예, 아버지. 저기는 이미 사서삼경은 물론 역사서와 병서까지 모두 섭렵한 상태였어요. 15살이 되던 해 서기는 과거에 응시했습니다. 복녀는 다시 100일 기도를 시작했어요. 제발 우리 서기가 무사히 시험을 치르게 해주십시오. 시험날 서기는 담담하게 문제를 풀었습니다. 서기에게는 어려운 문제가 하나도 없었어요. 합격자 발표날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석기 갑과 장원 서기가 15살 나이에 갑과 장원으로 급제한 것이죠. 한양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조선 역사상 최연소 장원 급제였어요. 한결은 아들을 끌어안고 울었습니다. 서기야, 정말 장하구나. 아버지 모두 아버지 덕분입니다. 복녀도 눈물을 흘렸어요. 눈 속에서 주워온 갓난아기가 이제 장원 급제를 한 것이죠. 서기는 홍문관 부교리로 겨울길에 나아갔습니다. 아버지 한결과 함께 조정에서 일하게 된 것이죠. 임금도 서기의 재능을 알아봤습니다. 이석인의 나이 15의 갑과 장원이라니 참으로 대단하구나. 황공하옵니다. 전대 부모는 누구냐? 전하신의 어머니는 복녀이고 아버지는 한결이옵니다. 복녀 여종이었다는 그 복녀 말이냐? 예, 전하 어머니께서 신을 눈 속에서 주어 키워주셨습니다. 임금은 감동했습니다. 진정한 효자로구나. 복녀에게 정경부인 자코를 내리겠다. 성은이 망극하옵니다. 복녀는 바보 여종에서 정경부인이 되었습니다. 한결도 석기의 공로로 정의품 벼을 받았어요. 세월이 더 흘러 석기가 25살이 되었을 때 서기는 병조판서까지 올랐습니다. 조선 최고의 무관 자리였죠. 그날 조정에서 한 신하가 말했습니다. 전하 서기 판서는 사실 버려진 아이라고 들었습니다. 혹시 출신을 아십니까? 임금이 서기를 바라봤습니다. 서기네 출신에 대해 아는 바가 있느냐? 전하씨는 모릅니다. 다만 신을 키워주신 어머니 복녀가 계실 뿐입니다. 그때 한 노인이 정각으로
들어왔습니다. 저 나이 늙은이가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누구냐? 소 있는 옛날 왕족 집안의 유모였던 사람입니다. 노인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25년 전 영모 사건으로 한 왕족 집안이 몰락했습니다. 그때 소인은 갓난 외손자를 품에 안고 도망쳤지요. 계속 말해보거라. 하지만 관군에게 쫓겨 소인은 아기를 눈 속에 숨겨두고 관군을 피했습니다. 나중에 돌아가 보니 아기는 사라지고 없었지요. 소인은 그 아기가 얼어 죽었다고 생각했습니다. 노인이 서기를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석기 판서의 얼굴을 보니 그 아기의 어머니와 똑같습니다. 석기 판서는 그 왕족의 외손자가 틀림없습니다. 조정이 술렁거렸습니다. 석기가 왕족의 핏줄이라니. 하지만 서기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저나 소인의 출신이 어떻든 상관없습니다. 석기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소인의 진짜 어머니는 소인을 버린 사람이 아니라 눈 속에서 주워 목숨 걸고 키워준 복녀입니다. 소인의 진짜 아버지는 소인을 지켜준 한결입니다. 서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피가 아니라 마음이 가족을 만든다고 생각합니다. 소인에게는 복녀와 한결이 진짜 부모입니다. 임금은 서기의 말에 깊이 감동했습니다. 서기네 말이 옳도다. 진정한 가족은 피가 아니라 마음으로 이어지는 것이로다. 임금이 명을 내렸습니다. 복녀에게 정경부인 자코를 더하고 한결에게 종이품 벼을 더하노라. 그리고 서기 너는 조선 최고의 효자이니라. 서기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날 밤 서기는 집으로 돌아와 복녀와 한결을 찾아갔어요. 어머니, 아버지, 석기야 무슨 일이냐? 복녀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어머니, 저의 출신이 밝혀졌습니다. 서기가 오늘 있었던 일을 이야기했습니다. 복녀와 한결은 조용히 들었어요. 하지만 어머니, 저에게는 어머니가 진짜 어머니입니다. 아버지가 진짜 아버지고요. 서기가 두 사람을 껴안았습니다. 저를 버린 사람들보다 저를 키워주신 분들이 저에게는 더 소중합니다. 복녀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한결도 눈가가 촉촉해졌어요. 서기야, 고맙구나. 제 사람은 서로를 꼭 껴안았습니다. 세월이 흘러 복녀와 한결이 노년이 되었을 때 두 사람은 여전히 다정했습니다. 석기는 두 분을 극진히 모셨어요. 어느 날 복녀가 마당에서 꽃을 보며 말했습니다. 여보, 그때 눈 속에서 서기를 준 것이 꿈만 같습니다. 당신이 서기를 주어준 덕분에 우리 세 사람이 이렇게 행복하게 살 수 있었어. 한결이 복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여보, 당신을 만난 것이 제 인생 최고의 행운이었습니다. 나도 그렇소. 복녀.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석기는 그 모습을 지켜보며 흐뭇하게 웃었어요. 마보, 여종, 과거 낙방생, 버려진 아기였던 세 사람은 서로를 구원하며 조선 최고의 가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훗날 엿는 서기의 학문 동료가 되어 함께 많은 서적을 편찬했습니다. 너하는 여성으로서는 최초로 궁중서적 편찬에 참여하는 영광을 얻었고 석기는 평생 연화를 친구처럼 대했어요. 세 사람의 이야기는 후세에 전해져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습니다. 신분이 아니라 마음이 진짜 가족을 만든다는 교훈과